11월도 이제 딱 한 주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만추인데요. 먼저 11월에 마무리하는 주의 증시부터 살펴볼게요. 일정이 또 많아요? 네, 이번 주 이제 일정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은 이제 거래 정지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11월 25일은 이제 미국의 11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올 예정이고요. 11월 26일은 이제 미국의 3분기 GDP 잠정치가 나올 예정이고, 근데 PC 물가 지수도 원래 발표 예정인데 이거는 지금 미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셧다운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확정은 아니지만 일단 일정인 그렇게 나와 있고, 연준의 이제 경기 동행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공개가 됩니다. 11월 27일은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 들어간대요. 추수감사절이라 연휴고, 한국은행은 이제 그날 금통위를 열어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28일은 미국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최대 쇼핑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자, 이 중에서 어떤 거 이사님 픽이에요? 예전 같으면 PC 물가 지수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왜 발표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랑 생산자 물가도 지금 안 나왔거든요. 이걸 가지고 추산을 해요. 근데 설문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 이것 빼면은 경제지표상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뭐 그런 지표는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실 거는 결국에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금통위. 금통위가 아마 그 저번에 이창훈 총재가 갑자기 방향전환 얘기를 해가지고 금리 인상으로 이제 오해를 받았잖아요. 요걸 좀 한번 잠재워 주셔야 되거든요. 금리 인상 안 한다. 확실히 언지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는 동결할 것 같아요. 동결하는데 인상은 좀 앞서 나갔다는 걸 좀 진화를 시키실 필요는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좀 중요한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왜냐하면 바이오 1등 기업이 이제 재상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에 대한 시각이 또 여기서 더 긍정적으로 변할지, 투자들이 또 삼성바이오가 한 달 동안 거래를 못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바로 상장을 이제 해서 나눠집니다. 두 개 회사로.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거래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다음 주 국내적으로는 금통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변경 상장을 잘 보시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추수감사절이라 미국 시장은 사실상 조금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뭐 큰 거래가 나오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는 PC 물가지수 같은 거는 이제 셧다운의 여파로 네, 설문조사가 안 된 거죠. 안 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한미 무역 협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팩트 시트 이게 또 공개됐다고 해서 이제 이 중에 뭐 핵 잠수함도 이제 한국에서도 건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고, 조선주는 어떻게 될까요? 조선주가 참 답답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와도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몰랐던 건 아니거든요. 뭐 이런 거 언젠간 하겠지 했는데 이제 실제 내용까지 공개되니까 더 이상 재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팔아버리죠. 이제 당장 뭐 나올 건 없겠구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오히려 그런 매물이 나와서 주가가 빠진다면 저는 조선주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냐면 팩스 시트에 들어간 내용을 보면 결국 핵심은 뭐냐면요. 옛날에는 이제 미국에서 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미국 배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을 종합하면 국내에서 만들어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건조해서 미국으로 가는 거죠. 군함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또 핵잠수함 있죠. 핵추진 잠수함. 이것도 위성락 그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로 정리됐다고 본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하게 된다면 조선산 괜찮죠. 미국에다 짓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건 맞는데 미국에서 그럼 도대체 언제 수주가 나올까? 네. 수주 날짜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언젠간 수주가 나올 겁니다. 미국에서 뭐 선박에 대한 뭐 군함이나 이런 쪽에 대한 수주가 한 번씩 나올 텐데 저는 그때쯤에 또 다시 한번 조선주가 한번 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이제 그걸 기다리는 구간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미국이 발주를 줄 거예요. 아마 내년 정도에 나올 것 같아서 그걸 기다리신다면 지금 이렇게 부진하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좀 내려올 때 내년을 보시고 한번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조선주에는 호재가 맞고 네. 주가가 반응 안 하는 건 좀 실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수주가 나오는지.
그 과정까지는 좀 시간이 일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선주 주춤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주도 요즘 좀 주춤한 것 같거든요. 네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근데 반도체는 워낙 이게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고요. 워낙 많이 올랐어요.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크죠. 그래서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는데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사이클이 좋아요. 이제 과거랑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이제 IT 또 DT 디지털 전환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IT나 디지털 전환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스마트폰도 사고 뭐 노트북도 사고 태블릿도 사면서 기기에다가 이제 엄청난 그 고화질 사진도 놓고 메모리 용량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되게 좋았는데 여기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교체 사이클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수요가 한번 나오고 나서 나중에 나오는 교체 수요는 기존보단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붐이 탁 잃고요. 이 고점을 수요가 넘기가 어려워요. 그게 좀 단점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공급은 늘어버리니까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지금 사이클은 다른 게 기기 교체 사이클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돼요. 계속 지어야 됩니다. 뭐 국가도 지어야 되고 민간 기업도 이 수요가 계속 커지고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 게 스마트폰 100만 대 수요가 나오는 거랑 비슷하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지음으로 인해서 그냥 수요가 한 번씩 폭발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계단식으로 가는 거죠, 사이클 자체가 안정적으로. 근데 이번 사이클은 또 공급도 안 하잖아요. 네. 예, 이게 명백한 차이죠. 그러니까 수요도 되게 안정적. 이 수요는 또 맞춤형이에요. 미리 만들지도 않아요. 이 고객들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주문 주면 만들어주고. 재고가 없네. 예, 재고가 잘 없네. 그러니까 사이클이 되게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가 올라서 좀 쉬는 거지. 기존의 사이클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제 피크아웃 오니까 좋을 때 팔고 나중에 또 망한다는 소리 들을 때 사야지 이 논리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왕 뭐 반도체 들고 있는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고 투자를 하실 거면 이제 흔들리니까 또 오히려 투자하기 좋겠죠. 예. 그래서 사이클이 완전히 바뀌었다. 보통 3, 4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이클이 없어지고 지금은 사이클이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반도체를 또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삼성전자 공장 투자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이것도 호재로 예, 이게 그렇죠? 평택 P5 공장인데 이게 원래 24년도에 투자한다고 했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때 수요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삼성이 그냥 속도 조절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재계약으로 발표를 했고 28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장비 투자 들어갑니다. 반도체 공장에는 반드시 수많은 장비가 들어가니까 언제 들어가냐면 이제 장비 발주가 27년도에 아마 장비 발주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은 남았지만 결국엔 기다리면 오는 사이클이죠.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이제 투자하면 투자자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거 공급 느는 거 아닌가? 투자하니까. 이렇게 좀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 28년이에요. 공급 느는 건.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 부분도 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 쪽 잘 보시면 좋겠고 장비 쪽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몇 개 말씀드리면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GST, 유니셈, PSK,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이 장비 회사인데 삼성전자 비중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일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뭔가 좋은 소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2000 이제 저번에 ESS 이제 좋은 얘기들 나오면서 한번 올랐다가 좀 최근에 좀 빠졌는데 이제 못 오른 이유는요. ESS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전기차가 잘 안 되니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사실 전기차는 지금 딱히 방법은 없어요. 트럼프가 물러나지 않는 이상. 트럼프가 너무 전기차를 보조금도 안 주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미국의 정권이 바뀐다 민주당으로 그럼 배터리 시대가 또 올 수도 있어요. 거긴 전기차에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지율이 좀 별로 안 좋거든요. 트럼프가 이 부분은 사실 배터리한테 호재긴 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다고 지지율 떨어졌다고 뭐 갑자기 보조금 주고 막 이런 거 아니니까 바뀌는 건 아닌데 이제 심리상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중간 선거가 좀 약간 고비가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많이 이기면요. 2차 전지주. 이따 2차 전지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그때는 네, 그거는 한번 이제 1년 남았는데 트럼프 지지율하고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반비례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이 약한 것도요.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래요. 아. 이들은 수혜주잖아요. 그렇죠. 약간 트럼프 네, 수혜주. 그 영향을 좀 받긴 받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중간선과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섹터들한테. 근데 이제 그걸 제외하고 그래도 ESS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좋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ESS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갑니다. 데이터 센터의 주 보조 전원이 아니에요. 흔히 이제 우리가 보조 전원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정전 나거나 그럴 때 비상 전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쓸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잠깐 쓰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늘 거기 상주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그게 이제 주 전원이 되는데 그 역할로 들어갈 거래요. 왜냐하면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고사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전력을 많이 먹겠죠. 근데 그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전압을 올린대요. 고전압으로. 근데 고전압을 쓰면 단점이 그 안에 이제 전류가 흐를 때 이게 좀 불안정한가 봐요. 되게 불규칙하게. 막 이렇게 튀었다 줄었다 하는데 그러면 어느 순간 GPU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네.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얘를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평탄하게. 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ESS래요. 들어가서 이걸 해준대요. 그러면 앞으로 엔비디아 칩을 쓰는 이걸 800V짜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젠슨왕이 얘기했던 게 지금은 400V인데 800V를 쓰는 데이터 센터로 넘어간대요. 그러면 27년부터 이게 이제 ESS가 많이 들어가겠죠.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으로. 그럼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요가 큰 게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ESS 쪽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에 실망하지 마시고 ESS 잘하는 기업들은 AI라는 분명한 수요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렇게 생각했죠. ESS 하면 그냥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그냥 저장하고 나중에 쓰는 그 역할 정도인데 이거는 그 역할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 센터를 이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필수 전력원이 돼버린 거죠. 너무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배터리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저는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관련 얘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 제조되는 전기차에 탑재되는 부품을 중국에서 조달하지 않게 공급 업체에 공식 요구를 했다. 그러면 이것도 국내 자동차 부품사는 또 반사 이익을 보는 거 아닐까요? 예, 이거는 얻을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 전기차의 많은 부품이 사실 중국산이 좀 많아요. 가격도 싸고 품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보니까 뭐 배터리도 그랬죠, 실제.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들어오면서 테슬라도 내부적으로는 미국에서 만드는 자동차는 중국산 쓰지 말자. 이게 좀 공급망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트럼프의 요구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결국에 과거 수십 년간의 글로벌 공급망을 결정하는 최우선순위는 비용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 중국산 쓰는 게 맞아요. 그 관점이면. 네.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지정학적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안보. 그 중국 걸 쓰기가 어렵고 공급망 탄력성.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놀란 게 뭐냐면 중국이 혹시 히토를 수출하거나 자동차 부품 수출 안 해버릴 수도 있어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일부 중요한 거는 중국도 만들거든요. 그거 끊어버리면 테슬라 차를 못 만들어요. 거기에만 의존하면. 이걸 이제 느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는 가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얼마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잘 갖추느냐.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할 걸 만들어 놔야 네, 돼요. 그냥 이건 필수예요, 사실.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과 경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주요 부품사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대표적인 회사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 지금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HL만도 납품하고 있고 명신산업, 배터리 쪽에서 LG엔솔, LNF,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배터리나 자동차 부품 쪽에 이렇게 테슬라 공급망으로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런 이제 이슈가 계속 이어진다면 좀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어려웠는데 좀 올랐으면 예,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어제 저희가 이제 상승 업종을 볼 때 기판 이익을 높은 상승률을 네. 기록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요. 이게 AI가 두뇌는 반도체인데 몸이나 손, 발은 기판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관련 기업들이랑 최근에 이제 기판 공급 부족이 또 심화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컴퓨터로 이렇게 조립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립하면 그 큰 뭐 이렇게 보드가 하나 있어요. 마더보드라고 하는데 거기다 막 꽂잖아요. 막 이것저것.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냥 이 조그만 반도체는 절대 못 씁니다. 그거 하나를 그냥 갖고 있어봐야 쓸 데는 없어요. 반드시 기판에 꽂아줘야 돼요. 네. 기판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고 데이터를 주고받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가 두뇌라면 기판은 이제 몸, 손, 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반도체가 명령 내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판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인데, 근데 엔비디아가
점점 진화된 칩을 계속 만들죠. 정말 엄청난 스펙의 칩들을 만드는데 그럼 기판도 따라가줘야 돼요. 네. 그 스펙을. 그렇겠죠. 기판은 옛날 거 쓰고 이것만 좋으면 못 따라갑니다. 그럼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기판의 스펙은 올라가는데 근데 이 기판의 스펙이 올라가는데 이걸 아무나 또 만들 수가 없어요. 이 공급자가 제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기판만 잘 만드는 업체는 너무 좋죠. 단가가 점점 오를 거 아니에요. 예, 사양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회로기판 회사들 입장에선 지금 굉장히 그 여러 좀 기회들을 얻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판 만드는 업체들도 좋고, 근데 기판 소재가 또 있는데 기판 소재 중에 하나가 CCL이라고 있어요. 이게 동박 적증판이라고 하는데 이 동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유리 섬유도 들어가고 되게 복잡하지만 이게 기판의 주요 원재료입니다. 요걸 통해서 만드는데 근데 이 CCL도 등급이 또 있어요. M6, M7, M8, M9 이렇게 나눠져요. 오를수록 좋은 거예요. 어렵다. 네. 근데 지금은 M8 등급 쓴대. M8 등급을 많이 쓰는데 이 등급을 지금 쓰고 있지만 앞으로 고성능 반도체 감당하려면 M9? M9으로 가야 된대요. 근데 여기는 고급 재료가 더 많이 필요해요. 훨씬 비싼 재료 또 써야 돼요. 그러면 재료 업체는 또 좋죠. 단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걸 만드는 회사는 역시나 또 극소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고 그래서 이 관련된 산업에 좀 이렇게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한번 계속 주목을 해보자. 엔비디아가 성장하면 이들은 같이 성장해요. 이 기판은. 실제 엔비디아 직접 공급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네. 기판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칩이 두뇌라면 PCB와 거기 들어가는 CCL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손발, 뭐 신경망이 될 수도 있고 생명 유지 장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격도 오르고 그리고 대만과 한국이 치열하게 좀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밸류체인만 좀 말씀드리면 MLB 기판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맨 밑에 들어가는 기판입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가속기가 이렇게 반도체 몇 개 딱 이렇게 해놓고 밑에 기판들을 깔아요. 맨 아래 들어가는 기본 기판이 있어요. 그걸 MLB라고 하거든요. 그 기판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동박적증판, 네. CCL, 요거 만드는 회사가 두산, 자회사가 두산전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법 중에 이 두 번 연달아서 하는 공법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BVH 공법이라 하는데 이거 이제 기판 만드는 공법 중에 하나예요. 그 공법으로 만드는 회사가 TLB.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MLB. 그 기판 안에 회로박이라고 있습니다. 동박이 일종인데 그거 만드는 회사가 사실 이 회사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동박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 회로박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여기가 원래 그냥 전기차 이것만 했으면 주가 못 올랐을 텐데 지금 이 AI 회로박 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그냥 폭발을 해버렸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여기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들이 기판의 좀 주도 종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도 아주 늦은 건 아니겠네요. 아주 늦진 않은데 근데 뭐 그래도 많이 오른 건 맞으니까 뭐 조금 조정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한일용 때문에 이제 우리 호텔 뭐 이런 여행 관련 업주들이 또 상승 업종에 어제 거론이 됐는데 어떤 산업을 좀 제일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이제 K 관광주가 맞는데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저는 좋게 보는 거는 공급 부족인 거 역시 호텔 아닌가. 네. 서울 호텔 공급이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경쟁이 또 치열하면 서로 나눠 가져야 되는데 서울 호텔 자체는 공급이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그래서 K 관광주 전반적으로 좋겠지만 호텔 쪽을 좀 저는 우선순위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딜까요? 만약에 외국인이 오면 아무래도 올리브영 많이 가겠죠. 네, 그죠? 올리브영 많이 갔고 뭐 미국 가면 뉴욕 가면 브로드웨이 많이 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오면 어쨌든 쇼핑 갈 때 옛날에는 면세점 갔지만 지금은 어디 가냐면 올리브영 갑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회사가 CJ죠. CJ가 지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요새는 면세점 대신에 올리브영도 가지만 백화점을 또 많이 가더라고요. 또 거기에 카지노 네, 이런 쪽. 근데 여기가 또 공급이 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니까 그래서 호텔을 좀 가장 긍정적으로 보지만 올리브영, 백화점, 카지노 이런 순으로 한번 좀 잘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뭐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라도 원래 그 전부터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공급은 좋고 그래서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한일역까지 내렸으니 이제 일본은 못 가요. 중국 사람들은 네, 못 가게 됐고 이러면 대체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의 서울에
이제 선택지는 이 서울로 좀 좁아지고 있다. 이게 몇 달이 갈지 모르지만 10년 전에 한번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반대로 한알령. 한알령 때는 대신에 일본 갔어요. 중국 네,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일본 관광업계가 그때 특수 한번 느렸죠. 지금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되게 오래 갔잖아요. 한알령도. 그래서 그거 보면 이거 한 달 안에 끝날 일은 아니고 꽤 오래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K 관광주들도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11월 들어서 사실 변동성 장세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요즘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은 어떤 쪽으로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한지. 근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주제잖아요. 이제 변동성이 클 때는 당연히 내가 스스로 좀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본인이 잘 파악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한 기업이 이 산업이라 그러죠. 시장이 커지는 산업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아까 호텔도 만약에 근데 시장이 막 크지가 않아요. 네. 공급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 호텔 공급은 없지만 외국인이 안 와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외국인이 와서 시장 큰데 경쟁이 없다. 그럼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기업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기업들은 그런 산업인지를 좀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도체도 수요는 너무 좋은데 만드는 업체는 사실 몇 개 없죠. 그러니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어야 돼요. 쪼그라드는 업종 말고. 그런 건지를 한번 고민을 해서 그런 업종이라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하락하면 기회가 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또 한 가지가 그거 자산 배분. 결국 수익률은 대부분 자산 배분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올해 내 전 재산 다 넣었어요. 그 사람은 위너죠. 돈을 엄청 벌었겠죠. 근데 삼성전자를 1% 샀어요. 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내 재산에는 투자한 거 아니죠. 그냥 삼성전자 갖고 기분은 좋은데 재산 변동은 거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 삼성전자 1% 샀는데 2배 올랐는데 50% 비중 실은 게 10% 빠졌다. 네, 그럼 그건 수익이 안 난 마이너스잖아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자산 배분을 되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게 실을 건 실어야 돼요. 그런 기업이든.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미국 할 거냐 국내 할 거냐 본인이 배분을 해야 돼요. 어디로 할 건데 정답은 없어요. 저는 둘 다 좋다고 생각해요. 미국이든 국내든 큰 상관. 물론 그에겐 별 상관이 없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미국에 더 좋은 게 있으면 미국을 더 하는 베팅하시면 거고. 되는 거고 한국의 그러니까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국내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평가돼 있으니까 네. 싼 게 많으니까 훨씬. 근데 미국에는 또 위대한 기업이 또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적절하게 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국을 7하든 한국을 3을 그 반대로 하시던. 근데 여기에 따라 수익률이 또 결정되긴 해요.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도 정답을 제가 제시를 못 합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다만 내가 생각하는 그 시장이 커지는 산업에서 확실한 기업이 있다면 비중을 의미 있게 실어야 수익이 나지 너무 분산을 많이 하면 이것저것 사 모으면은 뭐 100% 코스피 올라도 200에 그죠. 수렴한다고. 그냥 ETF 해야죠. 그래서 그걸 한번 이번 좀 어차피 지금 시장이 바로 갈 장은 아니거든요. 좀 쉬었다 가는 장이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20개 갖고 있어요. 20개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걸 한번 그 생각하셔가지고 한쪽으로 20개를 몰아요. 한번 이렇게 쭉. 딱 표를 쓰세요. 네. 얘는 뭐 예를 들면 이 A란 기업은 산업이 성장을 안 해요. 그럼 이제 여기 성장 안 하는 섹터는 모아놓으세요. 네. 성장하는 섹터. 그러면 이쪽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이쪽으로 천천히 늘려가는. 늘려가는. 마이너스를 받더라도 또 네, 리밸런스를 그게 할 낫다고 수 있고. 생각해요. 한번 그거를 한번 그 작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녹아내리는 걸 방지하고 네. 성장의 수혜를 볼 수 있다. 네.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다는 말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미사님께서 선정한 일요일 순서 보고서 볼게요. 요즘 화장품 좀 힘들었는데 네. 그래도 좀 살아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메리츠증권의 박정대 연구원님이 뭘 쓰셨냐면 ODM 시장에 대한 착시와 착각인데 우리나라 화장품 ODM이 세계 1위잖아요.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근데 이번에 실적 나왔는데 좀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근데 주가 곤두박질 친 거예요. 막 놀란 거죠. 근데 이분 의견은 뭐냐면 아니 잘하고 있는데 너무 잣대가 가혹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보신 거예요. 산업이고, 예, 맞아요. 우리나라가 1등이고 인디 브랜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번에 실적 좀 안 좋다고 이렇게 정말 주가 빠지는 건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좀 자신감을 갖자.
화장품을 좋게 보자 그런 내용이고 왜 그러냐면 이제 ODM 시장이 좀 바뀐 게 뭐냐면요. 옛날과 다르게 고객사가 정말 많잖아요. 주문이요. 막 몇백만 개 단위로 오는 경우도 있대. 집중된대 한 번에. 그러다 보니까 특정 분기에 쏠린대요. 근데 이렇게 쏠리면 그 다음 분기 어떻게 되죠? 줄겠죠. 그 계절성이 좀 생긴대요. 그럼 당연히 2분기 너무 좋으면 3분기는? 이번 3분기는 그래서 꺾인 거예요. 네. 2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걸 착시라고 하는데 시장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이거 성장 꺾였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이거 안 좋은데? 그래서 던져버려요, 그냥. 그래서 진짜 코스맥스도 그 실적 발표한 날 있죠. 하루에 주가 18%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빠질 것도 아닌데. 영업이익률도 원래 잘 나오면 10% 나오는데 이번에 8.9가 나왔대요. 근데 이제 이 박종대 연구원님 의견은 8.9면 이것도 너무 잘 나온 거래요. 이게 10.2 나온 게 예외래요. 네네. 그게 이상한 거지. 네. 이건 정상이다. 근데 시장은 만족을 못하죠. 왜냐하면 또 주가 오른 것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10% 넘으면요 고객사가 압박을 해요. 왜 이렇게 잘 벌어? 왜 이렇게 ODM은 어쨌든 이게 만들어주는 업체인데 그 고객사보다 이익률이 높으면 고객사 입장에서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8.9 나와도 굉장히 이건 정상이다. 네. 그걸 이상하게 보지 말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적도 어쨌든 잘 나오고 있고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건 있지만 이 자체가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꺾였거나 이건 절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내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2026년은 진짜 서프라이즈 해가 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내년 상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 네. 당연히 오히려 이렇게 빠졌을 때가 또 내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물론 그게 맞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계절성, 이익률 이 두 가지가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거를 구조적인 악화로 생각하는 좀 시장의 착각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네. 그래서 오히려 기회다. 이분 뭔가 논리예요. 사명감을 갖고 쓰신 것 같아요. 아니 좀 화가 나시는 것도 같고 이 정도 빠질 거 아닌데 원래 K뷰티 전문이세요? 이분이 되게 업력도 오래되시고 예전에 이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알아서 제가 이분 책 나올 때 제가 추천사도 한번 써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화장품에 진심인 분이에요. 네. 진심인 분인데 이게 너무 이렇게 막 폭락을 하니까 이건 아니다. 근데 이런 보고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알려주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닌 건 바로 네. 잡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도 한번 화장품 갖고 계신 분들 요즘에 힘드셨을 거예요. 갑자기 막 주가 급락해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은 요 내용을 한번 인지하신다면 너무 우려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원전, 오늘은 또 K뷰티와 관련된 보고서를 봤습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정말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흔들릴 때는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없고 뭐가 뭐 문제 생겼구나. 그렇게 이제 되잖아요. 빨리 이제 탈출해야 되나 이 네.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래도 좀 힌트를 주신 것 같아서 네네. 조금 든든하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비중을 좀 실어야 수익이 실현된다는 그러니까 그런 게 확실하면 엑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시장이 안 크는 거, 크고 있는 네. 거 이런 걸 한번 그것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옮겨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항상 듣기만 했는데 뭔가 이제 좀 적어보는 시간을 들이시는 거를 추천드리면서 네, 이번 주 염블리 뷰미노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11월 주말은 한 번 더 남아 있어서 그때 네. 또 염이사님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또 내일 있을 염블리 출연도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